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맞죠? 맞다고 해야죠.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책 한 권 골랐습니다. 인도계 미국 작가 줌파 라히리의 작품입니다. 줌파 라히리.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소설을 잘 쓰는 작가입니다. 오늘은 줌파 라히리의 소설집이니까 단편 소설 모음집입니다. 소설집 그저 좋은 사람입니다. 그저 좋은 사람. 이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한국에서는 제목을 잡았는데 원제는 Unaccustomed Earth, Unaccustomed Earth, 길들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왜 이 그저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알 법도 하죠. 그저 좋은 사람 해야 뭔가 사랑의 소설 같고 딱 독자들이 좋아할 법해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네, 원 제목은 길들지 않은 땅입니다. 줌파 라히리. 1967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벵골 출신 이민자였다고 하죠. 벵골 기억하십니까? 인도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 보는 우리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방글라데시와 그 일대를 벵골 지역이라 하죠. 예전에는 동벵골, 서벵골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이 서벵골은 그 인도로 편입됐고요. 동벵골이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했죠. 대단히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말이죠. 영국의 식민지의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로드 아일랜드는 북동부, 이 뉴욕에 있는 그곳이죠. 이 북동부 지역인데 주로 백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사는 곳입니다. 이 아버지가 상당히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드 아일랜드가 바로 줌파 라히리 소설의 주요 배경이 됩니다. 1999년에 첫 소설집 축복받은 집을 간행합니다. 이것도 한국에 번역이 됐습니다. 축복받은 집. 그리고 2000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하죠. 이 축복받은 집으로. 그리고 2003년에 장편소설 이름 뒤에 숨은 사랑.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2008년에 단편집 그저 좋은 사람. 이 책입니다. 그저 좋은 사람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 제목은 Unaccustomed Earth입니다. 길들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두 번째 장편소설 저지대를 발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그 역사를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나중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죠. 줌파 라히리의 프로필은 대략 이렇습니다. 소설집 그저 좋은 사람은 단편 소설 모음집인데요. 길들지 않은 땅부터 시작해서 지옥, 천국도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머물지 않은 방, 그저 좋은 사람, 아무도 모르는 일, 일생에 한 번, 한 해의 끝, 무태 오르다. 이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뛰어납니다. 정말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있고 깊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줌파 라히리를 좋아할 독자들이 많아질 예감이 저를 엄습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줌파 라히리의 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말 믿어도 좋을 겁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집의 원 제목이 바로 Unaccustomed Earth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제목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길들지 않은 땅이라는 원 제목은 너세니엘 호우손의 좋은 글자
중에 세관, 이 너세니엘 호손의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공간이 바로 세관이죠. 이 세관 부분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인간의 본성도 감자와 같아서 오랜 세월 한 곳에 또 심으면 메말라 번성하지 못할 터이다. 내 아이들은 모두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한 길들지 않은 땅에 그 뿌리를 내리리라 이랬습니다. 길들지 않은 땅에 그 뿌리를 내리리라. 길들지 않은 땅, 익숙하지 않은 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민자가 삶의 터를 잡은 곳이겠죠. 그 낯선 땅, 길들지 않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이민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보다는 원작 그대로 길들지 않은 땅이라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표제작이기도 하고 이 전체 작품 중에서 작가의 그 작품의 그 지향성이랄까요? 방향성을 잘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 작품들을 중에서 길들지 않은 땅을 골랐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길들지 않은 땅에는 크게 보면은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칠순의 아버지가 있고 30대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있습니다. 이 셋이 등장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버지의 연인, 이 박쥐 부인이 있고요. 그리고 사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리고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딸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 동부에서 서부 시애틀까지 찾아옵니다. 반가우면서도 서먹한 두 사람. 그렇죠. 반가운 것은 하루고 나머지 시간은 서먹하죠. 그리고 떠날 때 또 서운하고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손자와 정원을 가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머문 뒤 혼자 사는 게 좋다며 딸의 집을 떠납니다. 아주 간단한 줄거리예요.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이런 간단한 줄거리 속에서 이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그 삶의 어려움들, 그리고 이 백인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그 감정선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 낯선 땅에서 사는 이민자의 삶보다는 이 가족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이 가족에 관한 그 통념과 미국에서의 가족에 관한 통념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할지 그 갈등들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읽어도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전혀 낯설지가 않고 오히려 너무너무 익숙하게 와닿습니다. 한 번쯤은 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는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루마가 딸의 이름입니다. 이 루마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실 것이냐 말 것이냐. 모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안 모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려운 일이죠.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 제약회사를 퇴직하고 세계 여기저기를 여행 다니면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도 만납니다. 박쥐 부인이라는 인도계 그 여성을 만나기도 하죠.
아버지의 생각은 어떨까요? 딸하고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혼자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의 그 가족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이 준파 라히리의 소설 길지 않은 땅에 등장하는 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와 여러분의 이 관계, 이 가족 관계를 한번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더욱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루마의 딜레마를 구체적으로 보죠. 아버지를 모실 필요가 없다는 건 알았지만 바로 그 이후로 더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인도였다면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루마는 아버지를 책임져야 할까봐 두려웠다. 아버지가 자기 가족에 얹혀 사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도 싫었고 그녀 자신도 누군가를 짐처럼 지고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다. 자기 가족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다. 루마 자신과 아담, 아카시, 그리고 이사 오기 직전에 임신한 1월에 태어날 아이까지 어머니처럼 끼니를 챙기며 아버지를 돌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모시고 살지 않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담은 이해하지 못하는 딜레마였다. 그러니까 미국인인 남편 아담은 이해하지 못하는 딜레마였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따로 살 것인가. 그리고 자신은 이 남편 그리고 아이 또 태어날 아이까지를 건사하면서 살 자신이 없다는 거죠. 또 이 소설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마는 아버지의 잔소리도 견디기 힘들죠. 정원을 좀 가꿔야지, 이 나무들을 좀 돌봐야지부터 시작해서 이 경력 단절을 우려한 아버지가 너도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만 믿고 있어서야 어쩌겠느냐, 너의 재능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충고라면 충고고 잔소리라면 잔소리도 성가시기도 하고요. 설거지를 하고 어쩌고 하면서 어쩌면 궁상처럼 보이는 것도 싫기도 하고, 또 이 나이 들어서 이 노인네가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편지 쓰고 하는 것도 마뜩지 않고, 보통 불만스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아이하고 잘 놀아주는 것은 그나마 마음에 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갈등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제 경우에 저희 노모가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은 손주 보는 재미에 함께 지내시는데 못 견뎌하십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우신데도 시골에서 혼자 사시겠다고 하죠. 힘든 일입니다. 도시 생활이 감옥이기도 하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네. 루마의 딜레마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딜레마는 없을까요? 이 아버지의 딜레마랄까 고민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즐거운 경험이긴 했지만 일주일을 지내보니 그 사실이 더 확실해졌다. 그 사실이란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딸아이와 딸아이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는 다시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 복잡함과 불화, 서로에게 가하는 요구, 그 에너지 속에 있고 싶지 않았다. 딸 인생의 주변에서 그의 결혼 생활의 그늘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잡동사니로 가득 찰 커다란 집에서 사는 것도 싫었다. 그동안 소유했던 모든 것, 책과 서류와 옷가지와 물건을 최근에 정리하지 않았던가.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몸만 성하다면야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혼자 살 것 같습니다. 혼자 남는다면 말이죠. 물론 저 혼자 달랑 남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제가 먼저 갈 길 가겠지만은 혼자 있다면은 저도 혼자 살 것 같습니다. 몸을 건사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몸을 건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지 이래저래 생각이 많습니다. 이 아버지도
딸과 손자와 며느리와 함께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물론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또 정원을 꾸미면서 함께 흙놀이를 하고 이런 건 의미 있는 일이고 보람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딸의 그늘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아주 섬세하게 직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오가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고민과 이 마음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여러 인물들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한 폭의 가족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 책뿐만이 아니고 룸파 라히리의 다른 작품들, 이름대의 숨은 사랑, 그리고 저지대, 축복받은 집도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인도 작가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었죠. 살만 루슈디도 있고요. 그리고 로힌턴 미스트리도 있고요. 그리고 아룬다티 로이도 있죠. 이 시간에 짧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살만 루슈디, 아룬다티 로이, 로힌턴 미스트리, 그리고 줌파 라히. 인도의 작가들 만나시면서 인도를 새로운 눈으로, 인도 사람들을 새로운 그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룸파 라히의 소설집 그저 좋은 사람에서 길들지 않은 땅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길